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성 주민들은 인구 유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정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국민들은 과거 정부보다 경제 살리기에 힘을 더 쏟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안동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최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모 재활원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관련한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 도시명 축제인 대구 동성로 축제가 분기별 축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헬로TV 뉴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공약 홍하영 기자입니다. 의성은 경북 군위 청송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역의 존폐 여부가 걸린 만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주민들은 청년 인구 유입과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복지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이게 해주고 싶어도 인원이 좀 많으면 혜택이 돌아오는데 그런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도 좀 늘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이전을 해서 많이 젊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활기차게 살 수 있게끔. 특히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중요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인구 5만 명의 의성 지역 초등학생 수는 976명, 학급 수가 6개 이상인 곳은 16개 초등학교 중 6곳에 불과합니다. 학생 수가 적어 다른 학년과 한 반이 되어 공부하는 복식 학급으로도 운영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교육 여건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진 교육 여건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다음 군장을 이끌 후보는 먼저 폐교육에 직면해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성에 유능한 선생님을 유치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의성 지역의 모든 학교에 벽지학교 제도 도입, 둘째, 능력 있는 교사 유치를 위한 간사 설치 및 다양한 지원 대책 강구, 셋째, 지역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성형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합니다. 주민들은 또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도농관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시설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조금씩 달랐지만 줄어가는 인구를 늘려 의성 발전을 원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이 주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담아낼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될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안동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가 최근 학대 논란이 불거진 A재활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은 11일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재활원 인권 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과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공약화를 요구했습니다. A재활원은 이사장 가족들이 시설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2,223명, 경북이 3,33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집중관리군 996명을 포함해 13,0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18,000여 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26.7%, 경북이 25.3%입니다. 대구의 대표적 도시명 축제인 대구 동성로 축제가 분기별 축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는
코로나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개최되던 것을 4계절의 특성을 살려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사흘 동안 무더위를 주제로 제1회 동성로 핫축제를 개최하고 10월 중순에는 제33회 동성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직접 나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별로 한번 시도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대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대구 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1,838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구군별로는 서구가 52건에 그쳤고 달성군이 343건, 달서구가 37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정부보다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본 지역민들은 경제만큼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주택관계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경제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옛날 부패 그런 것도 좀 청결 좀 해야 되고 잘못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잘하겠지요. 경제 살리고 좋고 또 뭐 저거 하면 다 잘 사도록 하면 좋겠지요. 특히 서민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로도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코로나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안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북부 지역 좀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 택시 자체를 너무 정부 자체에서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좀 살도록 해주세요. 또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농촌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100% 나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웃 국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12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의존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잘 공존해가지고 나라를 첫째로 부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안보 문제 그 해결도 좀 국민들한테 좀 평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사 막 무기를 막 도발하려고 그러고 위험해갖고 아이고 위협에 좀 받았지 않은 게 한국이. 시민들은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서민들을 더더욱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약속했던 거 다 뭐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제는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이번에는 LG 헬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 의견 전해드립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향토관광 해설사를 육성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역봉사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경북 남부권과 북부권의 인프라 격차가 심하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2살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 3월 집 앞 텃밭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렸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만 혹시 모를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앞서 본 사례처럼 맹견이 아닌 일반견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형법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는데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 내역,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치료비, 일시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모두 11,000여 건, 한 해 평균 2,200여 건, 하루 평균으로는 6건씩 발생한 셈인데요. 지난달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년 후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서 공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육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맹견으로 규정된 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적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맹견으로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3집에서 4집 중에 1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 모두 안전하게 지내려면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부터 잊지 말아야겠죠. 산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맹견은 입마개와 배상 책임 보험도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상주터널 앞에서 짐을 싣고 가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실려있던 화물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4,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취업자 수가 7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고용률은 58.9%, 경북은 63.3%로 전년보다 각각 0.7%포인트와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지역의 취업자는 269만 7천여 명으로 7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면서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계속해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 단독 황형주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 고기나 꽃다발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한우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11일 도청에서 추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한우코 문의 데이터와 수정란 발달 단계별 이미지를 수집해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등급 판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추진합니다.